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지켜간 사람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석은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처음과 끝을 시작하고 마무리한 분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시아에서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잘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뒷받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민족 독립운동의 정통과 주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은 김구, 이승만 두 분의 지도력에 그 공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구, 이승만 두 사람은 김구 선생의 마지막 한 1, 2년이 두 사람의 갈등을 불렀지만은 그 전에는 노선이 같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같았느냐? 반공이고 자유였습니다. 두 사람 다 공산주의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 점에서 같았습니다. 반공 자유 민주주의였습니다. 김구, 이승만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사람이 개신교도였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신교도. 진정한 개신교도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간파합니다. 그런데 이 김구 선생이 마지막에 이제 1948년에 이승만 주도의 건국에 반대해서 평양에 올라가서 김규식 선생과 함께 가서 김일성과 무슨 협상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에게 이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건국에 반대하고 1948년 5월 총선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건국 과정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암살이 되고 암살된 이후에 김구 선생은 위대한 민족주의자로 자리매김되면서 좌익들이 김구를 앞세워 가지고 이승만을 부정하는 그런데 이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구 선생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파들도 이승만을 옹호하는 우파들은 또 김구 선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아주 김구 선생의 입장이 좀 애매하지만은 김구, 이승만 두 사람이 있었음으로 해서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주류가 좌익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견지를 했고 그 정통성의 바탕에서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건국이 되었다는 점, 이 점에서 김구 선생의 역할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 선생의 생애에서 마지막 한 1, 2년 정도는 과오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오판한 점, 너무나 순진한 민족주의를 앞세운 점, 건국에 반대한 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위대한 생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실수, 즉 3.15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점, 그 점을 가지고 이승만을 독재자로 모는 것과 같은 과오를 우리는 김구 선생에 대해서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세일 씨가 이승만과 김구라는 아주 대작을 썼는데 한국 민족주의의 두 유형이라고 붙였습니다. 한국 민족주의 두 유형이다. 두 사람을 다 공정하게 또 긍정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데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라는 그 일기를 남겼습니다. 이 일기에 보면은 공산주의의 계급 독재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산주의 계급 독재가 가진 무서운 점에 대해서 이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처럼 쉽게 역사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부분, 반공주의자로서의 김구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그리고 이걸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급 독재가 얼마나 무서우냐. 독재도 여러 독재가 있습니다. 1인 독재, 군사 독재, 전체주의 독재, 파쇼, 계급 독재. 하여튼 계급 독재가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백범일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지에 적힌 부분 고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어떤 한 개인 또는 한 계급에서 온다. 한 개인에게서 오는 것을 전체 또는 독재라고 하고 한 계급에서 오는 것을 계급 독재라 하며 파쇼라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독재의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나 즉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 독재다. 주의나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 독재가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군주나 기타 개인 독재자의 독재는 그 개인만 제거되면 그만이거니와 다수의 개인으로 조직된 한 계급이 독재의 주체일 때에는 이것을 제거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독재는 그보다도 큰 조직의 힘이거나 국제적 압력이 아니고는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다. 이 계급 독재는 왜 무서우냐? 독재자가 한 명이 아니고 그 계급 구성원 수십만, 수백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예술, 교육, 사상, 종교 모든 분야에 그 독재의 영역이 미친다. 전체주의다. 필연적으로 계급 독재는 전체주의, 파쇼로 가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양반 정치도 일종의 계급 독재이거니와 이것은 수백 년 계속되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일의 나치스의 일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계급 독재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 독재다. 수백 년 동안 이조 조선에 향하여 온 계급 독재는 유교, 그 중에도 주자학의 철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다만 정치에 있어서만 독재가 아니라 사상, 학문,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까지도 규정하는 독재였다. 전면적 독재였다는 것이죠. 조선조의 그 독재는. 이 독재 정치 밑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소멸되고 원기는 마멸된 것이었다. 주자학 이외의 학문은 발달하지 못하니 이 영향은 예술, 경제, 산업에까지 미쳤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민력이 쇠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실로 여기 있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의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사상과 경륜이 생기더라도 그가 집권 계급의 사람이 아닌 이상 세상에 발표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살기 틀에다가 눌려 죽은 새사상, 삭도 트지 못하고 발표버린 경륜이 얼마나 많았을까.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나 중요한 것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만 진보가 있는 것이다. 조선조의 주자학 독재를 이렇게 김구 선생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주자학에 어긋나는 사상은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언론 자유가 철저하게 통제된 곳에서는 진보적 사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나라가 진보한다. 이걸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선동의 자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글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러한 독재 정치 중에도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 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정치가 세계에 퍼진다면 전 인류 사상을 마르크스주의 하나로 통일될 법도 하거니와 설사 그렇게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행이 잘못된 이론일진데 그런 큰 인류의 불행은 달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 학설의 기초인 헤겔의 변정법의 이론이라는 것이 이미 여러 학자의 비판으로 말미암아 전면적 진리가 아닌 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는가. 마르크스 학설의 근본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만들고 다른 어떤 비판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으면은 그게 계급 독재 중에서 최악의 계급 독재인 좌익 계급 독재로 가고 그렇다면은 나라가 망해버린다. 그런 계급 독재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좌파 세력 또는 친문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에 전면적으로 포진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언론 자유를 제약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통제를 강화해 나가면은 필경 한국에서도 언론 자유가 제약이 된다. 언론 자유가 제약이 되는 세상은 절대로 새로운 사상이 나올 수가 없다. 진보는 있을 수가 없다. 요사이 신문에만 보면은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조선일보 어제 친문 낙하산 131명, 친박 낙하산은 86명. 민주당 4년 전엔 박피아라고 비판했는데 요새 야권은 친이, 친박은 적폐고 친문은 적재, 적소란 말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독재는 계급 독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인 독재, 군인 독재보다 더 오래갈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독재자가 한 명이 아니고 구성원 전체가 각분해서 독재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대한민국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계급 독재의 초입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사람들은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를 찾아서 한번 이 대목을 읽으면서 밑줄 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